주인공 레리의 15번째 생일날 펼쳐졌던 전국 고교 야구대회. 9회 말 투아웃에 레리의 학교는 25년 만에 결승전을 하고 있었죠. 3만 8천 명의 관람객들이 경기를 지켜보는 와중에 홈런을 날릴 모든 준비는 갖춰졌고 레리는 공이 날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나 레리는 인생을 바꿔줄 그 기회를 볼과 함께 놓쳐버리고 레리에게 최악의 날이었던 그날 절친 크립의 위로를 얻었고 그날 자신에게 다가와 친절히 손수건을 건네주었던 엘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레리는 울고 있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 주었던 착한 그녀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홈런을 쳤더라면 하는 인생의 후회는 레리의 35번째 생일인 오늘까지 이어졌죠. 레리의 인생은 모두와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레리는 자신의 평범한 인생이 어딘지 늘 부족하게 느껴졌죠. 이 강아지는 세미입니다. 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녀석을 레리가 데려왔고 지금은 가족이 되었죠. 한국에는 반찬 투정, 미국에는 시리얼 투정으로 아침부터 논쟁이 이어지고 결혼 생활이 다 그렇겠거니 넘어갈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대표로 뽑혔다고 들뜬 아내가 35번째 자신의 생일을 잊은 것은 조금 서운한 일이죠. 레리가 마시려고 할 때면 늘 떨어지는 커피와 말 안 듣는 정수기도 레리를 짜증나게 하는데 한몫 거둡니다. 그래도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레리를 웃게 해주는 크립은 레리의 생일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직원들 농땡이 안부리나 체크하는 회사 사장 제키와 그의 아내 신디는 회사 회장의 딸이었죠. 레리는 제키가 능력에 비해 과분한 자리에 있는 것도 신디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신디를 보면서 레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이 다르게 흘러갔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2명의 직원이 또 해고가 되고 계속되는 감원에 늘어나는 생산량. 노동조합의 대표인 아내 엘렌은 생산량을 확인해보라고 레리에게 말하고 담당자 나일즈에게 괜한 말을 했다가 찍히게 된 레리는 나일즈의 뒤가 구리다는 생각이 들어 나일즈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뒤지다 걸려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고물차까지 말썽이고 화를 낼 힘도 나지 않는 레리에게 빛이 보였습니다. 간판빛 말이죠. 레리가 들어간 곳은 칵테일 바. 오, 집사님 안녕하세요. 다크나이트는 잘 봤습니다. 전화부스로 들어가 견인차를 부르고 견인차가 오기까지 20분 정도의 시간을 맥주나 한잔하면서 기다리기로 하죠. 레리의 맥주 취향까지 알아맞추는 어딘지 범상치 않아 보이는 바텐더. 바텐더는 자신의 이름이 마이크라고 말하며 레리에게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레리도 마이크가 어딘지 낯이 익었죠. 레리가 마이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마이크는 단번에 레리의 성까지 맞추며 25년 전 레리의 흑역사 야구 경기의 패배에 대해 말합니다. 레리는 마이크에게 자신의 최악의 하루에 대해 하소연하기 시작하죠. 아침에 시리얼이 떨어져 먹지도 못하고 커피도 못 마셨죠. 그리고 생일인데 아무도 몰라주고 해고를 당하기까지 35년간의 지루하고 평범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넋두리를 늘어놓다 중얼거립니다. 그때 홈런만 쳤더라면. 영 힘없어 보이는 레리에게 마이크는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고 맥주를 한 번 더 시키려는 레리에게 마이크는 맥주 대신 한 잔의 칵테일을 만들어주죠. 냄새를 한번 맡아보다 슬쩍 맛을 보는 레리에게 마이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홈런을 쳤더라면 인생이 훨씬 좋아졌을 거란 말이죠. 레리는 15년 전으로 돌아가 자신이 홈런을 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잔을 모두 비운 마이크에게 지폐를 건네준 레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신의 고물차가 간데없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레리는 견인차가 왔다 간 것이라 생각했고 택시를 부르기 위해 마이크를 부르지만 바의 문은 열리지 않았죠. 하는 수 없이 집까지 걸어간 레리는 열쇠로 문을 열려 하지만 집 열쇠가 맞지 않아 엘렌을 부릅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집이라며 되려 레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번엔 택시기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이크는 레리를 택시에 태워 어디론가 향하며 말하죠. 그날 홈런만 쳤다면 하고 레리를 평생 후회하게 만든 그 경기에서 홈런을 치게 된 것으로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레리를 대저택 앞으로 데려온 마이크.
지금부터 레리 자신에게 펼쳐질 인생이 그때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뀐 삶이라고 말하는 마이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레리는 몰래카메라를 꺼니 여유롭게 웃으며 대저택 안으로 들어가죠. 휘황찬란한 저택의 내부에 배트맨처럼 집사도 있고 없는 자식까지 생겨난 데다 아내가 무려 꿈에 그리던 신디입니다. 충격 먹은 레리는 다시 마이크에게로 달려가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마이크를 붙들고 묻자 마이크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은 다른 모든 사건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말하죠. 홈런을 치고 영웅이 된 레리는 엘렌이 아닌 신디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와 이어진 모든 사건들이 결국 현재의 인생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이크는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부터 눈치 싸움인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레리는 어서 적응해야만 했죠. 그러나 도서관급의 서재에 욕실만 15개인 집, 공용 주차장도 아닌데 줄지어 서 있는 고급 승용차, 성대한 생일 축하 파티와 언박싱을 기다리는 무수한 선물들까지 저도 같이 적응하고 싶어지는 상황 가운데 레리도 취해보려 하는 순간 손녀뻘 되는 여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했다 말하고 충격을 먹은 레리의 앞에 나타난 마이크는 그 사실 또한 레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죠. 이제 사장이 되어 회사에 출근한 레리는 자신의 멋진 사무실을 다 둘러보기도 전에 다짜고짜 여자에게 맘따구를 맞습니다. 바로 레리의 내연녀였죠. 그러나 여전히 엘렌을 사랑하는 레리는 엘렌을 찾아왔지만 엘렌도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였죠. 이제 더 이상 엘렌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레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설상가상 계속되는 감원에 증가하는 노동량, 오르지 않는 급여 때문에 노동조합의 간부인 엘렌은 사장 레리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절친 크립을 만나지만 업무 실수 현장을 들킨 크립은 사장인 자신을 보고 도망가버리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직원들도 레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레리는 낯설기만 한 가족들을 피하게 되고 엘렌을 향한 그리움만 커지던 레리는 결국 엘렌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레리는 엘렌이 남편과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고 창문을 통해 슬퍼하는 엘렌의 모습을 훔쳐보다 엘렌의 계획에 쫓겨 나무 위로 올라간 레리는 그대로 나무 위에서 밤을 새우고 레리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회사 건물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크립을 보게 되고 크립은 어제의 일로 사장이 자신을 해고할 것이라 지레 겁을 먹고 소동을 부린 것이죠. 레리는 크립에게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고 나일즈에게 크립을 부사장으로 진급시키라고 말하죠. 나일즈는 이런 레리의 행동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고 전체 회의에서 레리가 엘렌이 속한 노동조합의 편을 들어주자 나일즈는 레리를 몰아낼 계획을 꾸밉니다. 레리는 이를 핑계 삼아 엘렌에게 식사를 신청하고 둘의 만남을 미행한 나일즈는 신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정한 엘렌과 레리의 모습을 목격한 신디는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고 레리의 내연녀 듀얼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 복수의 칼을 갈죠. 자신을 향한 관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엘렌은 레리에게 이유를 묻고 레리는 엘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만 믿을 리 없었죠. 두 여자가 칼을 가는 것도 모르고 엘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레리.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레리에게 레리가 한 말들이 못내 신경 쓰였던 엘렌은 자신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꼈다면 왜 인생이 달라지길 원했냐고 물었죠. 엘렌의 질문에 레리는 그땐 자신이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몰랐었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온 레리에게 신디는 엘렌과의 사이를 설명하라 말하고 레리는 엘렌에게 했던 것처럼 홈런 드립치다 쫓겨나 버립니다. 신디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레리의 외도 사실과 함께 레리를 해고하라 말하죠. 그리고 늦은 시간 아내와 싸우고 사무실로 올 것이라고 레리의 행동을 계산한 나일즈는 자신이 회사를 팔아넘기는 계획에 방해가 되는 레리를 없애기 위해 레리의 사무실에서 레리를 기다렸고 마침 해고 통보서를 들고 들어온 회장을 레리로 착각해 죽이고 말죠. 회장이 들고 있던 해고 통보서 덕에 쉽게 레리에게 죄를 씌울 수 있게 된 나일즈는 현장에 쓰러져 있는 회장을 발견한 레리 앞에 경찰을 대동하여 나타나죠. 레리가 경찰에 연행되던 중 갑자기 총을 들고 나타난 듀얼이 무차별로 공격하고 가까스로 현장을 탈출한 레리는 엘렌에게로 향하지만 남편과 화해하고 다정이 있는 엘렌의 모습에 그냥 돌아서죠. 뒤를 쫓아온 경찰을 피해 달리던 중 쓰레기통을 뒤지던 세미를 차로 치고만 레리. 죽은 세미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쫓아온 경찰을 피해 달리던 레리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한번 빛이 레리를 비추죠. 칵테일 바가 다시 나타난 것이죠.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 마이크를 부르지만 마이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칵테일을 제조해서 마시지만 그 맛이 아닙니다. 어찌어찌 비슷해 보이는 색감의 칵테일을 마시긴 했지만 결국 들이닥쳐버린 견인기사.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죠. 연기 잘하는 마이크. 최악이라 여겼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레리는 기쁘기 짝이 없었고 마이크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악당 나일즈가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레리는 견인차를 얻어 타고 회사로 향하죠. 사람 잘 믿는 사장과 회장을 속이고 계약서에 나일즈가 사인시키려던 찰나 레리는 절묘한 타이밍에 회사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죠. 진짜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도착한 레리. 불 꺼진 자신의 집 문을 열자 자신의 생일을 잊었다고 생각한 모두가 모여 레리의 생일을 축하해주죠. 세미도 죽지 않고 살아서 레리를 맞아줍니다. 사장 제키와 신디도 레리의 집을 방문해 회사를 구해낸 대가로 부사장 직책을 제안하지만 방금까지 겪었던 악몽 같은 일에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대신하죠. 생각을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비록 뻔한 해피엔딩이지만 인생을 바꿔주는 칵테일이라는 소재만큼은 매력적이었던 영화 운명의 칵테일. 세월이 많이 지난 영화라도 아직도 활동 중인 익숙한 배우들로 인해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리슨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